1호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어느 특정 수요층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연령층이, 전 사회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고안해내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호화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1호화의 프로토타입을 언제까지 방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온 국민이 모두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까지 계속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호화의) 프로토타입, 오늘은 5번째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찾아뵙는 1호화입니다. 자, 벌써 방송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더군요. 참 시간 빠르지 않던가요? 왠지 모르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려오기도 했는데, 그 기다림을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이었었지요. 1호화의 프로토타입, 1호화의 A스테이션 6회차 방송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느 때처럼 오프닝만 짧게나마 방송을 준비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대본도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 1호화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계속 진행한 덕분인가요? 정말로 저번 5회차 방송 때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5회차 때는 이제 1시간으로 급히 줄였기도 했는데요. 6회차 때 이제 방송은 2시간을 풀로 뛰었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 5회차 방송 때는요, 아무래도 야구 중계까지 하고 나서 바로 방송을 들어가고 나서 지쳐서 그랬긴 한데, 이번에 6회차 방송은 이 2시간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A스테이션 진행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닉네임이 이제 병점이었던 시절에요, 여기 아이브로드에서 그때는 이제 BJTV였었지요. 방송국명이 이제 BJTV였었지요. BJ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병점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2년 전에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브로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종영을 선언한 유일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년 뒤인 지금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내가 왜 저렇게 방송했지? 너무 급하게 진행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하게 들떴잖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군요. 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은 방송에서 좀 멘트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늘어졌지요. 늘어졌습니다. 네, 이거 무슨 아저씨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늙었나? 자, 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방송이나 잘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도요, 1호화의 프로토타입은 30분 동안 여러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30분이란 시간이 라디오 방송 치곤 그렇게 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음악은 전혀 안 틀고
방송하는 거이지라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있구나. 그것도 음악 거의 안 틀고 2시간 동안 주구장창 멘트 위주로만 진행을 하지요. 그런 점을 생각하자면 손석희 아나운서, 이제는 교수님이죠. 손석희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특히 10년 동안 진행해 오셨다는 것은 더더욱 이를 부각해주지 않나 싶네요. 자, 1호의 프로토타입 오늘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홈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잠시만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1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이슈 타입.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슈 타입 코너 시간입니다. 첫 이슈는요, 항공사들이 일부 국제 노선의 항공료를 인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찝어왔습니다. 항공사들이 최근 항공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요, 일부 구간에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4개 저가 항공사 등 6개 항공사는요, 지난달 20일 항공료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항공사들에게 항공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전달하고 항공료 인상 자제와 인상된 항공료의 가급적 인하를 공고하였는데요. 항공사들은 인상한 공시 운임과 실제 항공료는 차이가 나고 비수기로 접어들어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지적들을 중심으로요, 요금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 노선과 거리가 비슷한데도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됐다고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중국 산동 노선에 대한 유료 할증료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 산동반도, 웨이하이, 다롄, 엔타이, 칭다오에 이르는 유료 할증료는 편도 22달러로요. 비슷한 거리의 일본 노선 11달러보다 2배 더 비쌉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보다 저가 항공사들이 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은 7월 말과 8월 초 사이 약 10일간 적용되었던 극성수기 요금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주항공은 주말 김포 제주 요금 89,900원보다도 약 10% 비싼 88,000원을 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기업 우대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할인 등 항공권 할인을 확대해 실제 항공료 인하를 유도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양 2주년을 맞아서 우선 11월 한 달간 평일 52,400원인 서울 부산 편도 항공료를 20%, 부산 제주 구간은 최대 60%까지 할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지요. 거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국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유료 할증료를 2배로 더 받고 그에 따라 요금까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은 정말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비행기를 왕복으로 3년 전에 딱 한 번 타본 적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주도 수학여행이었고요. 국제 노선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기사를 봐서요, 생각이 나는데 그제 이제
KTX 고속철도 경부선 2단계 구간 노선이 완전히 개통하였지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2시간 10분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요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5,500원이라고 하고요. 아마 에어부산은 이건 노린 것일까요? 최근 전격적으로 KTX를 상대로 경쟁 관계로 선언한 한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에어부산인 듯 싶습니다. 여튼 KTX 2단계 구간 개통 이후에 KTX와 저가 항공사의 경쟁에 있어서 향후의 귀추가 흥미롭네요. 네. 자, 테두리 두께가 가장 얇은 LCD 패널이 나와서 화제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37인치 크기로 서로 맞붙였을 때 패널과 패널 사이가 불과 4mm, 그러니까 패널 위 좌측 1.5mm, 패널 아래 우측 2.5mm에 불과한 LCD 패널을 바로 11월 2일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얇은 경계선으로 자연스러운 대형 화면 구현이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또 디지털 광고, 게시판, 건물 내외벽 장식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퍼블릭 디스플레이로 활용될 수 있고요. 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게 여러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 패널들을 대수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는 무한 확장 형식으로 화면 크기와 형태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처럼 가로로 긴 공간에 적합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초대형 멀티 영상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새로 개발된 패널은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치바현에서 열리는 FPD, 그러니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2010 행사에서 9장을 연결한 111인치 멀티비전 형태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요, 올해 10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공공 디스플레이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해 오는 2013년에는 15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이 중 LCD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에서 2013년에는 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두께가 얇아지는 것도 어느새 꽤 오래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테두리 간격 자체를 줄여서 꽤나 이어붙여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게 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네요. 특히나 옛날 TV에 브라운관을 겹겹이 쌓아서 그걸 방송 스튜디오 배경으로 쓰던 시절에 비하면 이건 진짜 궁극의 발전이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테두리 간격을 줄이면 사이의 줄도 거의 안 보이니까 디스플레이를 겹겹이 이어붙이면 정말 자연스러운 대형 화면이 구성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초대형 단일 디스플레이 화면보다 안정성도 더욱 좋고 설치 자체도 매우 손쉬우니 앞으로는 정말 기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땅이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한 지방 공기업이 땅을 팔아주면 2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바로 검단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해놓고 골머리를 앓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인데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월 말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인 검단 산업단지 용지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최저 18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는요, 서울 오류동 1원 225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검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난해부터 분양 중이지만 1년이 넘도록 63%의 분양률에 그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네요.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는요, 최근 영종, 송도, 청라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하면서 투자해놓은 자금의 회수가 늦어져 연말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 서울 명동 금싸라기 땅을 비롯한 비업무용 수익성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또 검단 산단에 투자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직원들을 길거리 마케팅에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용지 매각에 나서왔고요. 이번에 공기업으로선 사례를 찾기 힘든 거액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우선 검단 산업단지 내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중개 알선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요. 계약 금액의 0.9% 이하 수준에서 금액별로 차등 지급됐는데 최저 18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준다고 하네요. 또 이에 땅을 산 사람들이 다른 매수자를 알선해 줄 경우에도 분양 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고요. 중개 알선 수수료의 50% 수준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당연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오고야만 것 같네요. 너무 지나치게 공급을 해서 그에 비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어떻게 말하면 유행을 하니까 그 대세를 따라 너도 나도 차려서 결국은 다들 망하는 이른바 버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된 뒤에 안 그래도 붉었던 바다가 더 심하게 붉어졌더니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 여기 이슈 기사에는 산업단지이긴 하지만은 여기 건설 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라면 역시 아파트 주택단지 조성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아파트는 만들었는데 수도권인데도 정작 집은 텅텅 비고, 여튼 수요와 공급은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타입이었습니다. 토크 타임. 자, 이번 주 토크 타입 코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주소 iBroad.wo.to로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첫 사연은요, 세실 그라나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8월 가스 폭발 사고 관련 뉴스를 보고 환경보호 및 깨끗한 공기를 위해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버스 가스통이 폭발한 이후로는 일부 운수업체가 경유 차량을 다시 투입할 의향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면서 이제 첨부로 참고로 저는 시내버스 탈 땐 D회사 차량을 피하고 H회사 차량만 승차합니다. 2010년 10월 기준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D회사가 어디고 H회사가 어딘지는 몰라서요. 업체 같은 건 뭐 언급 같은 건 뭐 잘 못하겠네요. 여튼 충격이 참 컸었지요. 서울 횡당동 시내버스 폭발 사고. 거기서 다행히도 이제 사망자는 안 나왔지만은 그 폭발의 여파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으신 아주머니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군요. 아무래도 천연가스버스가 완전히 무공해까지는 아니지만 경유, 그러니까 디젤버스에 비하면은 확실히 공해를 적게 일으키는 점과, 또한 요즘 석유 원가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폭등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천연가스버스는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여튼 디젤버스가 서서히 사라지고 천연가스버스로 이제 거의 다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정비 불량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 일로 천연가스버스 자체를 기피하는 여론은 조성되지 않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정비만 정말 철저하게 잘하면 되는데 말이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988년 창사 이래 딱 한 번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1993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요 목포항공에 도착하려던 비행기 한 편이 악천후 속에 이제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고 착륙을 강행하려다가 추락을 해서요 106명의 승객 가운데 6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고를 교훈 삼아서요 요즘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신경질적으로 대처해서 그 1993년의 대형 사고 이래 지금까지 17년 이래 단 한 차례도 대형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정비와 안전 점검 문제가 우선이겠지요. 사실 그라데란트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구동원 본능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무려 3주째 철도 사연이라는 진기록을 수입하셨습니다. 여튼 읽어드리자면요. 어떻게 된 게 자꾸 철도 분야 사연만 보내네요. 네, 보내지 마십시오. 네. 이번에는 이색적인 사유로 인한 폐선에 대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폐선이 되는 원인으로는 이용객의 감소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폐선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레일이 철거되어서 폐선된 불효불급선이나 K모 철도회사 같이 철도회사 그 자체의 도산이나 폐업 등 경영 파탄으로 인한 폐선은 그렇다 쳐도 재해로 인해 노선이 토막토막 끊겼던 것이 원인이 되어 폐선이 된 노선부터 시작해 일본 엠모 제3세터 철도같이 시장이 선거에 당선하여 철도를 없애버리는가 하면 철도 사고로 인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 폐선되는 것부터 심지어는 접속 노선의 폐선에 대해 연쇄적으로 폐선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H모 전철은 S모역에서 접속하고 있던 국철과의 연락수단이 되고 있던 U모 전철이 폐선된 것으로 KO 펀치를 맞고 폐선된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이유로의 폐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M모 제3섹터 철도, S모역, H모 전철, U모 전철 이런 거 전 잘 모릅니다. 예. 여튼 보통 폐선이라고 하면 운영은 계속하는데 더 이상 이용하는 수요가 없어서 운용 비용만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서 적자를 일으키니 이것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무래도 대부분이겠지요. 일단 철도도 교통수단의 일종이고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말에 발생한 태평양 전쟁 때문에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철이 부족했던 때에 멀쩡한 경북선 철도가 거친 적도 있었고요. 경부선이 아니고 경북선 철도요. 네. 재해가 원인이 되어서 폐선된 철도 노선은 없지만요. 재해가 원인이 되어서 끊긴 다리가 끝내 복구되지 못하고 영영 거친 적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14번 국도의 구포대교 옆에요. 조그만 형태로 이제 좀 좁지만은 구포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요. 구포대교와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 다리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 당시 낙동강에 설치된 최초의 다리였고요. 여기에서 조명등 등을 이제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를 누가 내느냐를 놓고 부산 주민들과 김해 주민들이 줄다리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산 주민들이 이겼지만요. 하지만 이에 반발한 김해 주민들이 조명등을 완전히 깨부수는 바람에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 다리에 램프가 안 달려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다리가 약 70년을 버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가 좀 노후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옆에는 또 새로 확장한 구포대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자니 많이 정말 논쟁이 많던 차에
2003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다리 교각의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 당시에 통행 중이었던 차량의 운전자분들은 정말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황급히 유턴을 해서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 붕괴 사고 이후로는요, 한 번도 복구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지하철 3호선 이제 공사한다고 조금씩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근대적인 문화재 지정과 노로 인한 철거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08년 말에서야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요,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구포교 문서는 제가 직접 모두 신문기사나 이런 언론기사를 모두 조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여튼 여러모로 어느 교통 분야를 안 가리고 개선 사연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구동훈 본능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토크타입은요,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아이브로드.wo.to에서 접속하셔서요, 프로그램 안내 1화의 프로토타입 청취자 사연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주제고요, 다양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사연은 어째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전해드리는 1호의 프로토타입이 아니고요, 인터넷 방송국 아이브로드에서 보내드리는 1호의 프로토타입입니다. 네, 그렇다고 교통 관련 사연을 안 받고 안 읽어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참여를 부탁드립사 해서 초정 좀 물어봤습니다. 네. 여튼 다음주에도 토크타입 코너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오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잡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1차 목표이자 아이브로드의 마지노선인 10회까지 벌써 반이나 달려왔네요. 아무래도 아이브로드의 첫 정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주마다 정신없이 생각해둔 내용을 대본으로 쓰고 멘트 녹음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완성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 이렇게 벌써 5회까지 왔는데요.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코너도 충분히 자리를 다 잡았고, 어느 정도 제가 할 말을 쭉 하다 보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꽤나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프닝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1화의 프로토타입도요, 이런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적어도 온 국민이 모두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까지 1화의 프로토타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도 최선을 다하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의 프로토타입 5번째 타입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1화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